네, 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민진아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동양인과 서양인의 당뇨병의 차이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네, 먼저 저와 함께 이 시간 진행해 주실 전문가 분이시죠. 건국대의대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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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동양인과 서양인의 당뇨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같은 병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당뇨병은 이게 혈당이 높아지는 병인데 실제로 이 동양인과 서양인의 당뇨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학회에 보고된 거 보면요. 비만도의 차이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이 동양인, 한국이나 홍콩은 되게 23, 21 이 정도, 21 정도 되죠. 23이죠. 그러나 미국에 보세요. 서양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사람들은 28 혹은 30.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거든요. 이게 뚱뚱하다 한 것은 상당히 췌장 기능이 좋다는 얘기고, 그런데 한국의 의사들이 이 차이점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뇨병 교과서가 미국에서 만든, 서양에서 만든 교과서를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다른 종류의 당뇨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또 이 최근 보고되고 있는 각종 보고서에 의하면요. 한국인을 포함해서 동양인의 경우에는 서양인과 비교했을 때 췌장 베타세포가 적어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뇨병에 취약하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글쎄, 실제로 인슐린 나온 양을 보면은 같은 당뇨병인데도 한국 당뇨병 환자들 인슐린 조금밖에 못 만들어내요. 더 심해요. 당뇨병이 인슐린 부족한 건데, 그리고 실제로, 이 췌장을 현미경적으로 보면은, 많이 적어요. 인슐린 나온 양이 많이 적어요. 인슐린 있는 분비 세포가 많이 적다고요. 서양인들은 상당히 크고 좋은데, 그래서 실제로 다른 상태의 당뇨병을, 우리가 같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서양과 당뇨병은 다른 당뇨병이죠. 즉,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슐린 분비량이 매우 다르다. 동양인은 인슐린 굉장히 작게 나오고, 서양인은 그렇게 작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동양인과 서양인의 체질적으로 인슐린 분비량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이 치료 방법도 달라져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인슐린 어느 정도 나오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다른 요인, 말하자면 운동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중요하겠죠.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한국 당뇨병은 그렇게 하면은 치료가 안 된다고요. 실제로 우리가, 서양 의학대로, 당뇨병을 이제 먹약 먹이거나 식이요법하거나 그렇게 치료를 해보면은 아예 서양 책에서 써여 있는 것과는 영 다른 양상을 한국 사람한테 보여요. 영 치료가 안 돼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서양 책에서 얘기한 대로 치료를 하면 안 되는 건데, 한국 의사들은 그렇게 치료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료가 나빠지겠죠. 치료가 나빠지고 안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 치료 방법뿐만이 아니라 뭐 운동과 식이요법 면에서도 달라져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 서양에서는 췌장 기능이 많이 망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소가 중요시될 수 있어요. 운동이나 식사가. 그러나 서양은 아까 한국이나 동양은 원래 췌장이 서구의 당뇨 환자보다 작게 나오니까 그 인슐린 부족이 심한 거니까 인슐린 공급해 주는 걸 더 중요시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뇨 치료를 보면은, 이전까지 치료를 보면은 음식 중심의 치료. 식이요법 시킨다든가, 음식을 작게 먹으면 혈당은 떨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근데 서구는 그래도 괜찮아요. 원래 많이 먹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는
서구는 그래도 체격이 있으니까 운동을 해가지고 칼로리를 소비를 하면은 포장은 떨어져요. 그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80%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서구 체계는 식이요법과 운동이 중요하다. 뭐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걸 걔네들한테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래도 정상과 비슷할 거나 조금 적게 인슐린 나온 거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치료하면은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당뇨 치료는 원인에 맞게 췌장이 많이 망가져 있으니까 췌장을 대신하는 인공장기, 인공췌장기를 달아야만이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고 나머지가 전부 다 정상화되기 시작해요. 식사하는 거나 식이요법이나 식사요법이나 또 운동요법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합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데 이전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된 이거 두 가지를 열심히 생각하니까 이거 치료는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치료를 강요하고 있다고요. 환자들 강요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환자들 보고 있으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는데 어떤 고통이냐면 배가 많이 고파요. 식이요법에 혈당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2000칼로리를 보통 먹는 건데 이게 식이요법인데 일로 안 가고선 포장 일로 안 가고선 이 강의 들은 사람은 잘 알 거예요. 안 가고선 혈당이 높아졌다가 빠져나간다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하루 종일 빠진 양을 보니까 약 200에서 250g 정도 200에서 250g 빠져나가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 250g이면 곱하기 4 하면은 1000칼로리가 빠져나가니까 반이 빠져나가요. 네. 정상적으로 먹어도. 그러나 서구 당뇨병은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아요. 인슐린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먹여도 좋은 거예요. 몸무게 줄으면서.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나 한국은 원래 인슐린 적게 나오니까 이게 인슐린 만들 경우는 반이 빠져나가니까 반밖에 몸에 남지 않죠? 네. 그러니까 정상인으로만은 반밖에 안 먹은 상태와 똑같은 양을 사용하게 되니까 당뇨 환자가 정상과 똑같이 먹는다 할지라도 반밖에 안 상태와 똑같은 상태가 되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리고 몸이 짜부러지고 우리 몸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요법도 인슐린 정도 나와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건데 서구 책대로 치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이 아니고 운동도 칼로리가 들어와야지 운동을 하지. 그렇잖아요. 안 들어오는데 운동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운동하라고 의사는 믿고 운동하는데 자기 몸 느끼기에는 운동할 에너지도 없는 거예요. 그 운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혈당 높아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잘못해서 내 몸을 망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환자들이 먹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것은 환자 잘못이 아니고 그 치료를 시키는 치료자가 잘못 치료를 리드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똑바로 당뇨자 알아야만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당뇨병을 앓고 계신 사례자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야기를 들어보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도 화성의 한 시골 마을. 건강상의 이유로 아내와 함께 이곳으로 내려오게 됐다는 황돈익 씨. 그는 약 4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데 좀 피곤하고 좀 무슨 일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좀 빨리 지치다 보니까 일이 좀 진도가 좀 잘 안 나가는 거죠. 그냥 그런 부분을 이제 뭐 나도 이제 모르게 짜증이 나는 거고 이제 체력이 뭐 계속 뭐 뭐랄까 피곤하다 그래야 되나 자꾸 막 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오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약 한번 저주면 한 2, 3일 먹다 그냥 안 먹고 뭐 손이 뭐 감각기관이 차가워가지고 진짜 뭐 잠을 못 잘 정도로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때문에 그런가도 몰랐어요, 맨 처음에. 그렇게 좀 당뇨 진단 이후 그리 큰 심각성은 느끼지 못했던 황돈익 씨. 지난 해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면서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게 됐다는데 414 뭐 이렇게 나왔어요. 뭐 330 이렇게 쭉 내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은 만져보고 이거 운동한 사람 맞아 할 정도로 이게 뭐 진짜 이게 살이 그냥 힘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거 인슐린 펌프를 지금 착용하고 나서 제가 78kg에서 지금 87kg가 됐어요. 거의 뭐 10kg 가까이가 늘었는데 살이 정말 단단해졌습니다.
이게 살이 단단해지고 살이 좀 찌다 보니까 어깨도 펴지고 어깨도 펴지다 보니까 이제 힘에서 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체력에서 안 딸리니까 지구력이 길어지고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일에 이제 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남편의 건강을 위해 함께 시골행을 택했던 아내 역시 이제는 한시름을 놓았다는데 얼굴 색이 굉장히 좋아졌고 아주 힘이 넘친다고 그래야 되나요? 활력이 좀 넘쳐서 이렇게 막 자기가 다시 청년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정도로 굉장히 먹는 것도 예전에는 정말 한 밥을 2공기 정도 먹었다 그러면은 1공기 이렇게 먹어도 이렇게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먹을 때 양껏 먹어주고 그다음에 삶 전체가 바뀌었어요. 저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뒷산에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지금 막 한참 개구리 막 울고 그러거든요. 또 농가에 이렇게 다니면서 또 다른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당뇨 때문에 좋은 삶을 얻은 것 같아요. 그저 남들과 같은 평범한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것만으로도 남들보다 2배는 더 행복해졌다는 황돈익 씨. 일상생활 하시면서 불편한 사항 없으세요? 뭐 걸리적거리거나. 아유, 그런 건 전혀 못 느낍니다.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가졌었는데 전혀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이걸 참으로 해가지고 힘이 솟아나니까 뭐 그러잖아요. 이게 뭐 몸이 좋아지는데 이게 뭐가 거치장스럽겠습니까? 나도 맨 처음에는 이거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이거 다는데 생각해가지고 이거 달 때까지 1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걸 달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몸무게도 한 10kg 정도 늘어났지. 참 모든 삶에 있어서 또 질이 좀 높아진 것 같고. 첫 번째는 지치질 않으니까. 그러고 뭐 무슨 일을 해도 끝까지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만성질환으로 시간이 갈수록 악화된다고 알려져 있는 당뇨병. 하지만 황돈익 씨는 오히려 당뇨 치료를 받고 있는 현재가 이전보다 더 건강하다 느낀다는데 병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른 확연한 차이를 지금 그는 자신의 삶으로 입증해 보이고 있다. 네, 실제로 당뇨병을 앓고 계신 환자분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워낙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몸 관리도 잘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요. 어쩌면 그 때문에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도 관리에 조금 방심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12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제 지난해 말부터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한 이후로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7까지 내려갔다고 하시는데요. 이 정도 수치면은 거의 많이 회복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7 정도 되면은 이제 먹는 음식이 다 포장 바뀌어가지고 피 속에는 거의 정상치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평균이 한 150, 140밖에 안 될 거예요. 그전에는 한 500이었는데 포장치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포도당이 우리 살 속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니까 근육도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죠. 이 7 정도 되면은 환자가 거의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환자 일어나지 못하는데도 일어서고 근육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아주 건강해지는 거죠. 네. 7%면은 상당히 아주 본인 자신도 알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죠. 그 작은 느낌이 있으니까 많이 회복된 거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인슐린 펌프 치료 어떤 치료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이 보통 당뇨 환자라고 하면 20, 30대 연령층도 요즘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에 좀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은 없을까요? 20, 30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잘못된 보도를 접한 모양인데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40대, 50대, 60대, 70대 그쪽 가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도를 접할 적에도 이게 조심해 봐야 돼요. 그게 사실은 사실 아닌데도. 그래서 연세들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20, 30대 작으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인식펌프 달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지 좀 이상한 정도인데 그렇잖아요. 아니 다들 40, 50대도 다 휴대폰 쓰잖아요. 40대, 50대도 휴대폰보다 더 가볍고 더 간단한 기계인데 뭐가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피부에다 바늘을 꽂고 있지만은 아무도 안 아프니까 아주 잘하고 있죠. 어저께도 우리 얘기했었는데 모 판사께서 자기 딸은 초기 때 얘기를 해가지고 인식펌프 달고서 당뇨병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완치가 됐고 그분도 텐트 치고 달고 텐트 치고 하면서 날 많은데 자기 친구도 이제 데려왔어요. 다른 대학교의 법대 교수를 또 꼭 치료하라 그래 데려왔는데 그분도 건강해지고 갈고 사서 불편하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갈고 텐트 치고 축구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인슐린 주입량은 환자 본인이 직접 그때그때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인가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몸에 항상 일정하니까 췌장에 나오는 것이 한번 결정되면 그냥 똑같이 되풀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한 번 인슐린 맞고 주사기로 맞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결정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병원도 있는데 이거랑 좀 다른 치료니까 한번 결정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결정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힘들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냥 밤 시간만 되면 누르면 되는 거니까.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혹시 여행을 간다거나 뭐 출장을 간다거나 해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뭐 부담이 된다거나 또 신경을 쓰거나 해야 하는 부분들은 또 없을까요? 또 집을 떠나서도 어저께도 보니까 6개월 동안 아프리카 가가지고 봉사던 직업이 있는데 뭐 잘하고 왔던데. 그거 뭐 가끔 여행도 많이 떠나요. 부부간에 걸쳐가지고 뭐 유럽 여행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아주 잘 하고 있어요. 보면은 아무 건 불편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인슐린 펌프가 휴대폰보다 훨씬 가볍잖아요. 휴대폰은 한 대가 보기에는 한 300g?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달걀이 60g인데 얘가 60g짜리거든요. 달걀 한 개 무게인데 그게 뭐가 불편하겠어요. 예? 큰 휴대폰보다 반 사이즈밖에 안 되는 건데 불편하지도 않고 여행하는 데 훨씬 편하고,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아니, 휴대폰 갖고 여행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데, 왜 그렇게 잘 몰라서 하는 얘기겠죠. 그죠? 잘 몰라서 모르겠죠. 네. 네,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크기가 작고 또 가볍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신경 쓸 부분이 없어서 관리 면에서도 참 편리하다는 점이 바로 인슐린 펌프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방청객분들께서 지금까지 박사님 말씀 들어오면서 궁금했던 점들이 있다면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잘 때도 착용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하루 24시간 착용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생활하기에 불편하지는 않나요? 하나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사실도. 저도 한번 얼마나 환자가 불편한가 그래서 한번 달아보고 한 2달 동안 달아봤는데 뭐 불편하지 않던데요. 밤에 잠자도 괜찮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되고 잘들 하고 있으니까 아주 가벼운 거고, 그 피부에 꽂아 있다 하지만은 거의 감각이 없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일상화돼 있는데 저 서구에서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뭐 아주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당뇨 치료거든요. 다들 정말 그래요. 이 중국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이 굉장히 중증인 환자들도 인슐린 펌프 치료를 통해 효과 볼 수 있나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왜 물어보는 게 잘 이해가, 저는 이제 당뇨 환자를 맨날 보고 있는 사람인데, 혈액 투석하는 사람도 오고, 눈도 다 먼 사람도 오고 그러는데, 눈이 이렇게 망막증 많이 온 사람도 인슐린펌프 달면 다 좋아지거든요. 중증. 네, 이 방청객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까지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저희가 이 서양인과 동양인의 당뇨는 어떻게 다른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동양인, 그러니까 한국형 당뇨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지금 우리의 동양과 서양인은 완전히 상당히 다른 당뇨병이고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서양 책에 써 있는데 치료하면 안 된다는 건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다르면은 우리가 당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잘 문제를 알아야지 행복하잖아요. 그 문제를 잘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거 잘 보시면은 잘 알 거예요. 이게 35년간 우리가 인슐린펌프 치료하면서 결과니까 생생한 구체적인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역시 중요한 정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도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당뇨병, 발병 자체도 문제지만 이후에 관리나 또 치료가 소홀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고 하죠.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